자, 그럼 이번에는 벡터 함수의 극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벡터 함수의 극한. 자, 벡터 함수의 각각의 그 x, y, z 성분에 해당하는 성분 함수들은 말씀드린 대로 실함수라고 그랬죠. 흔히 우리가 다루는 실함수라고 한다면 그 실함수에 대한 극한도 있을 수 있고 그 실함수를 미분도 할 수 있고 적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 f, g, h란 이 함수들의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 벡터 함수의 극한을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 t가 a로 다가갈 때, 그러니까 t가 만약에 실직선에 a라는 게 있고 t라는 것이 점점 a라는 실수로 다가갈 때 이 rt라는 g, x, y, g라는 게 있고 여기 r of t라는 벡터 함수가 처음에 여기서 어디로 다가갈 거냐. t가 점점 변하면 아까 이 종점, 이 벡터가 가리키는 종점의 x, y 좌표도 변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x, y, g 좌표가 t에 의해서 계속 변해가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만약에 여기 값이 벡터가 f, a, t가 a일 때 g, a, h, a라는 벡터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벡터가 뭐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 t가 점점 a로 접근할 때 요 rt 벡터는 점점 요 벡터로 접근을 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접근해 준다면 사실 벡터 함수는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극한과 실제 함수값이 같으면 저희가 실함수에서 그거를 연속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벡터 함수의 연속도 볼 수 있고 벡터 함수의 극한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벡터 함수의 연속이란 말을 다시 한번 풀었으면 결국 성분함수 fa가 t가 a로 갈 때 f of t의 극한이 fa가 되고 성분함수 y 성분함수 g가 극한이 t가 a로 갈 때 극한이 ga가 되고 마찬가지로 g 좌표의 극한함수 역시 극한이 이 ha로 가면 이러면 이제 함수 g, f, g, h는 t는 a에서 성분함수는 모두 연속이 되죠. 성분함수가 모두 연속이면 벡터가 연속이다 라고 하고 벡터의 극한 t가 a로 갈 때 r of t라는 벡터의 극한이 바로 그 벡터, 이 벡터란 얘기는 결국 fa, ga, ha를 말하는 것이죠. 이 극한으로 가면 이게 바로 r 벡터 t는 a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주면 이 벡터 함수는 연속이다. 이렇게 벡터가 쭉 연속적으로 움직여 나간다. 벡터 함수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중간에 끊어지거나 단절되거나 점프하거나 그런 게 없이 연속적으로 쭉 가서 여기에 수렴을 한다. t가 변해서 a로 다가가면 벡터도 이렇게 쭉 연속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벡터 함수의 연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벡터 함수의 극한과 벡터 함수의 연속을 정의를 하고 정의를 했으면 실제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예제 2번 벡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벡터 함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성분함수처럼 이런 기저 벡터를 쓸 수도 있고 x 성분함수, y 성분함수, g 성분함수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이 벡터 함수의 극한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벡터의 종점이 t가 0으로 갈 때 벡터의 종점이 어떤 이제 점으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좀 전에 벡터 함수의 극한을 정의한 대로 각 성분 함수들의 극한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x 성분 함수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y 성분 함수를 이렇게 해보죠. 이 t분의 t y 성분 함수 또 t가 0으로 갈 때 g 성분 함수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x 성분 함수의 극한은 다항 함수니까 1로 가겠네요. 그리고 y 성분 함수는 분모는 1로 가고 분자는 0으로 가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부정형이 아니고 그냥 바로 0으로 수렴하는 연속 함수고, 그리고 g 성분 함수는 t분의 sin t, 우리 삼각함수의 극한할 때 많이 나오죠. 1로 갑니다. 1. 그러니까 결국 t가 0으로 접근할 때 벡터 r 벡터는 1,0,1로 접근하는 이제 벡터이고, 실제로 여기서 벡터를 만약에 추가로 정의를 해준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벡터를 어떻게 하냐, 아예 문제를 해서 t가 0이 아닐 때는 이 벡터를 따르고, 만약에 t가 0일 때는 1,0,1 벡터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문제와는 다르게 이렇게 벡터 함수를 정해 준다면 이 벡터 함수는 t는 0에서 연속인 벡터 함수죠. 벡터 펑션이죠. 자, 이렇게 벡터 함수에 대해서 이제 봤고, 이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공간곡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t라는 이 실수가 막 변해가면 이 벡터 함수의 종점이 막 그 t 값에 따라서 x 성분, y 성분, g 성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종점의 가리키는 점이 계속 변해가죠. 그러니까 이 가리키는 점이 변해가는 이거를 쭉 자치를 연결해 보면 곡선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벡터 함수는 뭔가 이렇게 곡선이구나, 공간 곡선이구나라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을 어느 정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다시 한번 이제 부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r of t라는 이 벡터 함수는 x 성분, y 성분, g 성분의 실함수를 가지고 t가 변화가 될 때 x, y, g 좌표가 계속 변해가죠. 그러니까 이 곡선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벡터 함수니까 벡터의 종점이 가리키는 끝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언제냐? 타임이 T일 때. 보통 여기 제가 방금 타임이라고 했는데, 이 벡터 함수의 T라는 실변수는 대체로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됩니다. 이제 보통 수학 전공자들이 미분기하학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거기서도 벡터 함수를 다룰 때 변수 t를 거의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아예 인식을 하고 이 벡터 함수를 다룹니다. 그러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변함에 따라 이 벡터가 어디를 가리치는지를 보자라는 게, 마치 물리학에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자라는 식으로도 많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 t라는 실수 변수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 타임, 그래서 그 x라고 쓰지 않고 뭐 다른 k라고 쓰지 않고 변수 t라고 쓴 이유가 시간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변수처럼 이렇게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t라는 식으로 노테이션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벡터 함수는 사실 공간곡선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성분함수를 x, y, g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벡터 함수는 x의 x좌표를 가리키는 성분함수, y좌표를 가리키는 성분함수, g좌표를 가리키는 성분함수라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 FGH보다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x좌표에 대한 그 성분함수구나, y좌표에 대한 성분함수구나, z좌표에 대한 성분함수구나 라고 돼 있고, 이런 여기서 나온 이제 x, y, g 요 세 가지 방정식을 보면 마치 매개변수,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매개변수 방정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t에 관한 매개변수가 t인 매개변수 방정식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x, y 다 집어넣어서 이런 벡터 함수 방식으로 네, 공간곡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3번 벡터 함수로 이렇게 주어진 곡선을 설명하라. 어떻게 생겨먹은 곡선인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건데요. 자, 이거를 우선 이렇게 해보죠. 요게 x좌표고요. 요게 y좌표고 요게 g좌표죠. 그러니까 요 벡터가 가리키는 종점의 그 점들의 x, y, g좌표가 되니까 x좌표는 1 더하기 t고 y좌표는 2 더하기 5t고 g좌표는 마이너스 1 더하기 6t죠. 이거 앞에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자, t로 정리하면 t는 x 빼기 1이고 t는 5분의 y 빼기 2고 t는 6분의 g 더하기 1입니다. 여기서 t는 다 같기 때문에 x 빼기 1은 5분의 y 빼기 2 대칭 방정식이 나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이고 방향 벡터가 1, 5, 6 이 방향 벡터인 한 점 1,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